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부한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5강의 길잡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퀘션 넘버 1. 그가 나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소개했다. 어휘 볼까요? 역으로 가는 길, 뭘 소개하다. 분석 대상 봅니다. 그가 나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소개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give를 이용해서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send를 이용해서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 B. buy를 이용해서 A에게 B를 보내다. 사주다. buy A, B. introduce를 이용해서 A에게 B를 소개하다. introduce A, B.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introduce A, B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ntroduce는 절대 사용식 동사로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자꾸 오류를 범하면 여러분이 써놓은 영어 글이 둔탁해 보이거든요. 이거 꼭 유념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조심해야 될 사용식 동사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의 표현을 보면 introduce A, B를 쓰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introduce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explain도 그렇고. 그래서 introduce A, B는 영어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니까 introduce 목적어 B 누구에게? to A에게. 이렇게 to A로 부사구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3형식 동사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격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오브를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 A에게 B를 통보하다 그럴 때 inform A, B라고 쓰면 inform이 4형식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inform은 절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요렇게 쓰입니다. 4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 중에 inform A of B가 있다. A에게 B를, A에게 간접 목적어, B를 직접 목적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A of B. 그런데 한국말은 4형식 동사처럼 번역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remind, convince, accuse, suspect, warn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공급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공급동사. 대표적인 동사가 provide인데 전달받는 쪽이 A고 전달되는 대상이 B라 그러면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거나 A와 B의 위치를 바꿔서 provide B for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 for 대신에 전치사 to를 쓰기도 하지만 for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동사들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supply, furnish.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었죠? introduce를 통해서 절대 사용식 동사가 아니니까 introduce A, B로 쓰지 마십시오.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 동일한 inform A of B라는 것도 만나봤고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것도 만나봤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explain, 그들에게 그래서 explain them this point 이런 건 영어에 없다는 거죠. 아래쪽 문장은 provide는 공급동사니까 전달받는 쪽이 먼저 나왔네요. The poor country, provide the poor country with food. food과 the poor country의 위치를 바꾸면 provide food for the poor country 된다는 것이죠. 번역해 보겠습니다. He introduced the way to the station to me. introduce는 introduce me the way to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없다. 다음 문장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퀘션 넘버 2. 사람들은 그 교수가 공산주의였다고 말한다. 와후! 이거 엄청난 내용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와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분하게 어휘부터. 교수, 공산주의자, 분석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교수가 공산주의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다소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분차분히 한번 저와 동행해 봅시다. 자료 등장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공산주의였다고 말한다. 그럴 때 그걸 영어로 가장 쉽게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They say that the professor was a communist. they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도 뭐 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주어라는 건 뭐가 차지해야 되느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차지해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주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전환할 때 세 번째 줄을 보면 That the professor was a communist가 목적어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주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고 수동태에서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by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be said by 다음에 they라는 게 행위자로 가는 거니까 목적격으로 변해서 by 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A라는 문장을 같이 볼까요? That the professor was a communist는 뭐였느냐? 능동태의 목적어였다. 이거 수동태로 우리가 전환하는 거니까 주어로 올라왔다. is said by는 어떻게 된 거냐? say라는 동사가 쓰였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by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에서 by 됨이라는 걸 우리가 행위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they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막연한 일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을 해놓고 보니까 그 생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줄을 문장 A입니다. That the professor was a communist is said. 여기서 끝나는데 파이 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어는 that부터 communist까지고 동사 is said니까 동사에 비해서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긴 주어에 대한 해법은 뭐 천지창조일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가주어 it을 세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려라. 그래서 나온 문장이 뭐냐면 B입니다. B. It is said that the professor was a communist 이거 되어 있는 건데 it은 가짜 주어고 가짜 주어는 언제나 it인데 진짜 주어는 실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냐면 투부정사와 대절이라고 그랬죠. 지금 대절이 진짜 주어로 등장한 거예요. 요 B번 문장은 영어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품이 있는 문장으로 평가받는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It is said that 그리고 쭉 쓰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문장이니까 여기까지만 쓸 줄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이 있는 문장으로 평가받는 B라고 하는 녀석도 주어가 뭐예요? 가주어입니다. 아니 우리가 출발점이 뭐였냐면 주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막연한 they가 주어로 들어가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는데 품이 있는 문장이라고 손에 집어든 걸 보니까 주어가 가짜 주어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인 더 프로페서를 주어로 해서 옮겨야 됩니다. 이리고 이제 수동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프로페서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되어지는 거니까 The professor is said.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To have been a communist는 뭐냐? 그 중에서 to have been이라는 건 뭐냐? 요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영어에 등장하는 횟수도 별것이 아니지만 이론이라는 면에서 아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를 한번 정의해 보시죠. 투부정사는 뭡니까? 이런 정의 어떻습니까? 투부정사는 동사가 미쳐서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이는 부사적 용법으로 문장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원래가 동사였던 녀석이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척척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to 부정사는 그 뿌리가, 조상의 뿌리가 동사에 있기 때문에 동사만이 갖고 있는 성질 네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명사에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부사에도 그런 성질이 없어요. 오로지 동사에만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시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사에는 시제가 있지만 명사에 시제가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그렇게 동사가 미쳐갖고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돌아다녀도 그 첫 출발점이 동사였기 때문에 투부정사 안에 놀랍게도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투부정사를 오로지 시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은 단순부정사, 완료부정사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to have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투부정사의 시제 쪽으로 보자면 단순부정사 to write, 완료부정사 to have written 이게 있는데 단순부정사는 뭐냐? 수로동사와 시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완료부정사는 뭐냐? 수로동사보다 선행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현재 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교수 양반이 공산주의자였던 때는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였다라는 것이 수로동사보다 선행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산주의자였다라는 부분을 to 부정사로 전환하려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썼다는 거죠? 완료 부정사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점은 현재다. 그 양반이 공산주의자였던 시점은 그 이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걸 완료 부정사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장 구조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It is said that 이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수준 높은 좋은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동사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전제하면 그 동사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say, believe, think, report, estimate 등이 주로 이런 동사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inister is said to be involved in, to be라는 원형 부정사가 나왔죠. 말되어지는 시점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점이 똑같다는 것이죠. 단순 부정사입니다. 번역 예를 보면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밑에 내가 번역을 달아놨으니까. 다음 장 The minister is said to have played a decisive role. To have played 완료 부정사가 왔죠. 완료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를 오로지 시제적 관점에서 to 부정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단순 부정사는 수로동사와 동일하다. 완료 부정사는 수로동사보다 먼저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이지만 그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장은 대절이 목적어인 문장의 수동태 이거하고 투부정사의 시제 이 두 가지 묵직묵직한 메시지를 수반해서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번역 내보겠습니다. The professor is said 지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좀 과격한 번역이죠. 과거에 to have been a communist 공산주의자였다고. 이해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넘버 3. 그 부통령은 그의 딸에게 불만이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부통령 뭐뭐에 불만이다. 분석 대상 봅니다. 그 부통령은 그의 딸에게 불만이다. 이것도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다가 결과입니다. 불만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원인을 한국어 문장에서 찾아보니까 그의 딸이라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럼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전치사를. 이거 뭐 자료를 보면서 가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라. 인간의 감정의 결과다. 첫 번째 문장. 그렇게 인간의 감정의 결과일 때 그 원인은 주로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그의 딸이 명사 덩어리니까 마땅히 전치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전치사는 대부분 관용적 표현에 뿌리를 두고 파편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표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대절. 그건 이미 아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학습할 게 없는데 전치사로 그 원인을 나타냅니다.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선 단순 명료하죠? 여러분 이거 감정이 결과일 때 그걸 나타내는 주된 방법 세 가지가 전치사, 투부정사, 대절입니다. 이러고 가르치는 사람은 전치사라고만 말하면 되지만 이걸 습득해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표현일 때는 이런 전치사를, 저런 표현일 때는 저런 전치사를, 이걸 따로따로 공부해야 된다. 강자가 될 사람은 야 그거 재밌겠다. 어떤 전치사가 쓰이나 이런 지적 호기심을 작동하고,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약자 쪽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우 짜증나.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해?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알맞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우리 한번 그것과 관련된 예문들 한번 봐볼까요? We are frustrated at. be frustrated, 좌절하다.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전치사 at을 이용해서 이번엔 at을 썼네요. 뭐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나오겠죠. be annoyed at. 뭐뭐에 대해서 아주 몹시 짜증을 내는 거죠. His rude attitude. 명사네요. 위에 것은 his lack of action.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금 문장은 하나도 난이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역 내볼까요? The vice president is unhappy with his daughter. 돼 있는데 with라는 전치사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퀘션 넘버 4. 국제사회가 아프리카를 가장 고립된 대륙이라고 부른다. 어휘 공부합니다. 국제사회 그럴 때는 소사이어티 쓰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대륙, 컨티넌트도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분석 대상 봅니다. 이거 뭐 분석 대상하고 주어진 문장하고 똑같군요. 대개 이런 경우는 뭐냐? 동사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사어법과 관련해서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동사 A, as, B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처음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지어는 거의 모든 동사에 다 적용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A를 B로 묘사하다, describe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regard A as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 A as B라는 어법을 학습할 때 유의해야 될 것 중 하나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A를 B로 생각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think A as B가 아니라 think of A as B가 학교 영어에서는 원칙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영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think A as B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A를 B로 부르다 그럴 때 한국인들이 크게 저지르는,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심각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call A as B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call은 as 없이 call A, B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의 동사표현 A를 B로 부르다는 동사 call의 어법을 유혹하는데 call은 call A as B가 아니라 call A, B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건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동사 어법이 그렇게 기본형으로만 맨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call A, B, call A, B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문을 봅시다. call him the true leader. 그를 진정한 지도자라고 불렀네요. 그래서 call A, B가 그건 원형질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줄에는 뭐예요? call A, 그 신비한 소설가, B, 한국 문학의 아버지. 이게 또 수동형으로 그리고 또 현재 완료까지 꼴딱꼴딱 두 번 재주를 넘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그
근본 바탕은 뭐다? call A, B. 동사 A as B와 관련된 어법 중에서 유의해야 될 것 첫 번째, think of A as B. 두 번째, call A, B.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consider라는 동사어법도 유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봉지 안에 또 넣어주시죠. 번역 내봅시다. The global community calls Africa A, the most isolated continent. B. 정리되어 있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만일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그 공항에서 일했을 것이다. 어휘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다. 공항 어디에서 일하다. 분석 대상 봅니다. 만일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그 공항에서 일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딱 읽으니까 뭐예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조건절, 주절로 분류해서 쓰는데 조건절도 공식에 따라서, 주절도 공식에 따라서.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건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알려주는 거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문장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현재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속에서 완료 시제가 한 판의 춤사위를 벌입니다. 조건절에는 무슨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주절에는 무슨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 가정법 문장은 공식을 그대로 준수해서 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절은 그 어떤 변화나 진화도 거부하지만 조건절은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 조건절 변화나 진화의 제1단계가 if를 생략하는 건데 if를 생략하고 난 다음에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이면 그 녀석과 주어의 위치를 맞바꿔주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에는 had 플러스 pp가 들어있잖아요. 이때 이 완료 시제에 사용되는 have니, has니, had니 이런 것들은 다 조동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는 뭐 여러분 손에 이미 들어있다고 봐집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If we had advised her, she wouldn't have made. had 플러스 pp.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현재 완료. 그런데 아래 문장을 보면 had advised는 윗문장에 나와 있는 if를 생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had 조동사로구나. 그러면 그거하고 주어의 위치를 맞바꿔주면 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었었죠. 번역 내보겠습니다. If she had accepted his suggestion, she would have worked at the airport. 그럼 이렇게 해서 제5강 길잡이 문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